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업종별 차이가 컸습니다. 소프트웨어 부진하고 반도체와 가치주가 올라가면서 지수 자신은 혼조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특히 이제 기술주 중에서 반도체가 강했는데 어제 아시아 기술주들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테크주, 특히 반도체주에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 주식형 펀드에는 이제 자금이 유입되면서 일단 투자자들의 지갑에 돈이 있는 상태, 여차하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한국 관련된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5%나 올랐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숫자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어쨌든 5%나 급등을 했고 야간 선물은 0.89% 올라서 주초에 우리 증시가 대략적으로 한 40포인트 정도 플러스를 안고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투자자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3대 지수 중에서 나스닥은 하락을 하고 다우와 S&P 500 지수는 플러스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상승한 종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11개 업종 중에서 8개 올라가고 3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2% 가장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뭐 산업재, 소재, 유틸리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전통의 가치주라고 분류를 하는 이런 업종이 이제 강세를 보였고, 근데 뭐 전반적으로 보면 뭐 오른 업종이 더 많아서 투자자들이 올해 증시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일부 어떤 대형주들 쪽에서 이제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른 쪽에서 현금화 시키고 그 현금을 바탕으로 가치주로 갈아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슈를 정리해 보면 사실 첫 거래일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특이하게 첫 거래일 잘 안 올라요. 그러니까 2021년 이후에 2022년을 제외하고는 첫 거래일은 대부분 하락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3년 연속 하락했다가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첫 거래일에 상승한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특징적인 것은 업종별 차이가 되게 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팔란티어라든가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 쪽에서는 이제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이 기업의 공통점이 뭐냐? AI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들, 자금을 많이 써야 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올해 수익성을 입증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투자자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입증될지 또는 입증될 만한 뉴스가 나오는지 보고 나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매도가 나왔던 것 같고, 반면에 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돈을 쏟아붓는 거를 받는 업종이 반도체잖아요. 반도체는 숫자로 확인이 되죠. 이 관련해서 수혜를 받고 눈으로 그 실적이 확인이 되는 업종으로 가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가 크게 올라갔고, 또 가치주 같은 경우는 가격 부담이 별로 없다.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 가격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좀 분산해 두자.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작년도 4분기부터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4분기 때도 보면 뭐 GM이라든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뭐 캐터필러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수익으로 이미 숫자가 눈에 보이는 기업이라든가 저평가 종목, 상대적으로 저평가 기업들 이런 쪽으로 갈아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그렇지만 증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론이 우세합니다. 뭐 이제 연휴 기간에 휴장 기간에 나온 뉴스긴 합니다만, 이제 블룸버그 설문에 의하면 설문 대상 21곳이 모두 다 강세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CNBC에서는 평균적으로 돌려봤더니 76.29%, 29포인트.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현재 지수 대비 한 10% 이상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강대장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변수가 있다면 트럼프 관련된 이제 그 관세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 거냐. 그 다음에 이제 AI 논란이 멀쩡하게 지나갈 거냐. 여기에 대한 어떤 것이 변수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뭐 다수의 증권사들은 어쨌든 올해 미국 경제가 성장을 하고 관세 문제는 조금 완화가 될 것 같고, 또 확장적인 어떤 재정 정책, AI 투자 효과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증시를 끌어올릴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 특히 어제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간 거를 미국 증시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하더라고요. 어제 MSCI 아시아 증시에서 상승률 탑10 중에서 9개가 기술주였다. 그래서 올해도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일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근거는 돈이 계속 증시에 들어오고 있다고, 이제 지난주 글로벌 주식형 펀드에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더라, 뭐 이런 데이터들도 투자자들에게는 이제 좀 안도감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요 종목 보면 그 시가총액 상단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하락하고 아마존 하락하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하락하고 메타 하락하고, 이게 좀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판매량 이슈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대체로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알파벳은 플러스가 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종목들은 이제 매도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다음에 상승률 상위 보면 마이크론이 상승률 상위 1위예요. 예,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램 리서치, 인텔, 슈퍼마이크로 이런 것들이 상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그다음에 퍼스트 솔라 같은 태양광 주식, 보잉이 또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번스타인에서 목표 주가를 270달러에서 330달러로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도 14만 원, 75만 원인가 그렇게 이제 목표 주가 높이긴 했는데, 어쨌든 근데 이게 330달러는 오늘 종가가 315달러거든요. 금방 거의 다 왔어요. 또 금방. 예, 또 이게 또 추가적으로 상향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반도체 주들에 대한 평가가 다시 될 것 같은데, 뭐 그때 전까지가 조금 한 번 고비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주가 빠진 거는 4분기 인도량이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원래 이제 테슬라가 미리 예고하긴 했잖아요. 예고하긴 했는데 어쨌든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것도 일단 매도 대상, 숫자가 눈에 보이는 거 또는 저평가 종목만 매수하자, 뭐 이런 구도가 이제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주목받은 게 이제 은 가격인데 출렁거리면서 이제 급등, 급락, 급반등, 급락 이게 반복됐잖아요. 오늘 한 2%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은 가격이 진정되면서, 근데 또 이게 확 올라갔으면 모를까 어정쩡하게 플러스 가니까 이게 진정된 게 맞나 이렇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일부 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그런 이유가 됐던 것 같고, 또 하나 조심스럽게 만든 이유는 국채 금리가 이게 은근히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금리가 올라오면서 만약에 4.25 정도 근처 가는 흐름이 된다면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좀 경계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뭐 오늘 조금 다른 이슈에 덮이긴 했지만 계속 은근히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 이게 조금 안정되는지 여부, 진정되는지 여부가 이제 다음 주에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1월은 초반에 분위기를 투자자들이 좀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눈치 보다가 이거 가는구나, 안 가는구나 이렇게 가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1월 경향성은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근데 징크스는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오르냐 빠지느냐에 따른 어떤 징크스가 있긴 한데 그건 제가 잠시 후에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초반은 투자자들이 지켜볼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좀 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측면도 좀 있는데, 다만 이제 올해 1분기 이후에는 조정을 걱정하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왜냐면 대통령 임기별로 이렇게 놓고 보면 2년차 2분기에 조정 나오고 3분기부터 4분기까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1분기 이후에 이제 좀 경계를 할 수도 있어서 그걸 지금부터 미리 걱정하는 투자자들도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보시면 대통령 임기 2년차 접어들 때 1분기까지는 올라가다가 2분기에 좀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고 이런 경향이 있고, 또 중간 선거 이제 열리는 해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좀 요란합니다. 주식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요란하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좀 올해도 평범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초반에 어떤 이슈가 메인이 되는지 투자자들이 좀 지켜보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런 점도 이제 좀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주식시장에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투자자들은 뭔가 이벤트만 터지면 매수하면 돈 벌더라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때, 이란 폭격 때, 뭐 그다음에 가상화폐 급락 뭐 이런 것들 때마다 그때가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로 작용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조정이 크게 나오면 그때는 이제 매수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도 많이 있어서 현저하게 이제 많이 빠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관련 지표가 되게 특이했어요. 그 MSCI 한국 지수가 5% 급등했거든요. 저 처음에 이거 숫자 딱 봤을 때
좀 오류인가? 있어요. 오류 가끔 이제 이 데이터가 나올 때가 있어서 이거 오류인가 싶어서 이렇게 봤는데 아니라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뭐 달러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특히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에 올라가긴 했지만 덜 반영된 거야.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야간 선물도 0.89. 우리는 야간 선물 보면 되거든요. 야간 선물이 미증시 돌아가는 상황을 봤더니 그 다음날 한국 증시는 이렇게 시작할 것 같아요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야간 선물 지표거든요. 근데 0.89%니까 대략적으로 우리 지수 감안해 보면 한 40포인트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일단 40포인트 정도는 플러스 요인을 안고 출발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뭐 이게 또 주말 사이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요거는 또 사이에 나오는 상황 보면서 우리가 또 가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요약을 해보면 미국은 업종별 차이가 났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팔고 반도체와 가치주로 이제 매수를 하면서 출발했다. 근데 이런 현상은 새삼스럽기보다는 작년도 4분기부터 나온 현상이라 어쩌면 그냥 투자자들이 첫날 마저 그냥 찌꺼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찌꺼기 다 덜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하던 거 계속하고 이런 걸로 이제 시작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미국 투자자들에게도 반도체는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처음에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파생 상품 영향으로 막 급등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오버해서 사실 상승폭이 저렇게까지 뭐 이런 걸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오버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반면에 지금 부르는 게 값인데 부르는 게 값이고 반도체를 구할 수가 없다더라. 그러면 반도체 주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정도의 흐름. 근데 이게 이제 반도체가 1월에 완전히 주도주가 되는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후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될 건 국채 금리가 은근히 올라오고 있다. 10년물 금리가 4.2% 근접하고 있는데 금리하고 달러가 동시에 올라가면서 10년물 금리가 4.25% 근접을 해버리면 주식시장이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돌아오는 주에 금리는 좀 조심해서 보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첫날은 소프트웨어 하락, 반도체 가치주 상승 이런 구도가 됐는데 뭐 이 구도가 우리한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연결고리 되는 업종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이게 이제 고정이 되느냐 이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이고 제가 자막 못한다. 하여튼 요건 되게 뭐냐면 미국이 되게 재밌는 징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거래일 징크스가 있거든요. 이거 오타가 생각 수정을 하면 그러니까 미국이 2021년도 이후에 보면 첫 거래일에 4번 빠지고 한 번 올랐어요. 그런데 되게 특이한 건 첫 거래일에 하락한 해는 연간으로 올랐고 첫 거래일에 올랐던 2022년도는 그해 저기 S&P 500 지수는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도이치뱅크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첫 거래일이 오르건 내리거나 의미 두지 말라고. 이제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의미 없다. 근데 이게 사실 오늘 올랐잖아요. 올라가지고 올해 뭐 약간 반대로 가려나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징크스가 있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주포하고 주도주. 예, 주포하고 주도주가 있으면 괜찮고 가장 나쁜 거 뭐냐면 지수에 발목을 잡는 종목군들이 그것도 시가총액 큰 업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목을 잡은 게 소프트웨어 업종이었잖아요. 이게 다음 주에 좀 크게 어떤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이거 올해도 일단 좀 만만치 않게 출발하겠구나 이렇게 인상이 될 수 있어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군들의 안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요인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 주말에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저는 막 갑자기 최근 들어서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뭐 그때 들었던 노래를 되게 많이 듣게 돼요. 제가 취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취미가 없어가지고 뭐 무슨 그러니까 기껏 해봐 뭐 LP 모으는 거. 근데 그 모은다고 하는 것도 뭐 LP 틀어놓고 맨날 듣고 그런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없는데 가끔 이제 뭐 제 캐릭터가 이제 남 하소연 잘 들어주는 캐릭터라서 옛날 친구들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뭐 그런 게 뭐 스트레스 해소되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뭔가 좀 머리를 식힐 만한 게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음악을 듣든 뭐 산책을 하든 그러니까 뭐라도 좀 만들어서 좀 스트레스도 좀 많이 풀고 좀 주말에는 좀 차분함을 좀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